안녕하세요. 17년 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앞두시고 저희 힐링 안과를 찾아갈까 고민되시는 분들께 저희 병원을 어떻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23,000건 정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가톨릭 병원에서 대학 교수직과 그 이후에 페이닥터를 하고 17년간 안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조금 환자분들에게 불편감을 끼쳤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백내장 수술할 때 위험한 안과 병원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생에 한 번뿐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충분하게 상담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를 충분히 상담하시려면 적어도 10분 이상의 상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10분이 아니라 15분 그 이상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상담을 하다가 30분이 아니라 1시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의 대기가 조금 불편한 점을 끼치는 경우도 간혹은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안과 병원들은 좀 공장형 안과인 경우가 많아요.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 보통 공장형 안과는 상담하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라식라섹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백내장 수술만큼은 일생에 한 번뿐이고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불편감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이 렌즈를 어떻게 선택해서 수술하게 됐나요? 여쭤봤을 때 상담사가 그냥 정해줬다. 비용에 맞춰서 했다. 10분도 안 되는 상담 끝에 결정한 렌즈이다. 이렇게 별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백내장 렌즈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짧은 상담으로 이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환자분의 살아온 인생과 취미와 직업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시력, 환자분의 상태까지 일일이 다 검토해서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환자분께 렌즈를 1, 2, 3순위로 권유를 드리고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 환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나서 평생에 한 번 쓰는 이 렌즈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15분, 30분, 1시간까지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대기가 생겨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렇지만 충분한 상담을 끝에 정말 질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확실하게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후 관리 생각하면 수술 전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페이닥터를 많이 뽑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빨리 많은 환자분들을 받기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꼼꼼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보지 않고 정말 경험이 많으신 숙련된 의사분들과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고연차 검안사분들만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안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설명드리자면 검안사는 의사를 대신해서 시력 검사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시력 검사가 뭐 0.5, 1.0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시, 난시, 원시 그리고 내 눈의 상태를 검사하는 매우 중요한 환자분들의 눈을 측정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안과 수술은 렌즈의 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수술의 스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의 그 눈의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부분 중에 거의 50%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스킬이 검안사마다 다르게 되고 숙달될수록 훨씬 정확한 환자분들의 검사 수치를 낼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만약에 근시난시 원시가 조금이라도 남거나 그러면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이 수술은 실패한 수술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수술 결과는 검안사의 손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근시난시 원시가 맞지 않으면 실패한 수술이 되거든요. 만약에 난시도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10도만 틀어져도 그것만 틀어줘도 30%의 난시가 저교정이 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검안사가 난시 축까지 잘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은 10명 이상의 검안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0년차 이상의 딱 2명만 이 가장 중요한 렌즈 도수를 결정하는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숙달되고 환자분의 검사가 정확하다는 게 이미 검증된 분들이거든요. 그 두 분이 굉장히 뛰어난 검안사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계속 스카우트 문의가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서 제가 그 검안사분들을 꽉 붙잡고 환자분들 검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안과에서 잘한다의 기준은 의사가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검사 결과가 정확해야 돼서 검안사가 훌륭하게 이 검사를 완벽하게 시행을 하고 그 검사를 바탕으로 의사가 잘 수술이 마무리돼야지만 완벽한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안사 직원까지도 출중한 실력을 갖춰야지만 훌륭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재수술센터입니다. 재수술센터를 갖춘 병원은 강남에 있는 안과 병원 중에서도 10개 중에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약간의 오차만 발생해도 시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수술이 잘 되더라도 과교정이 되거나 저교정이 되거나 아니면 수술이 그 당시에 잘 돼서 잘 보이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환자분들이 눈을 많이 비비거나 아니면 필연적으로 환자분의 시력이 난시가 생기거나 다른 변화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원래 수술했던 병원이 재수술을 못한다, 그게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은 결국 무방비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정작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시라고 그렇게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병원에서도 첫 번째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오셔서 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꽤나 많이 오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수술을 다시 하기 때문에 첫 수술보다 재수술 비용이 2배, 3배 가량 더 비싸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면은 처음 수술에 비해서 2배, 3배가 아니라 사실은 10배 이상 까다로운 눈이고 그 재수술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재수술 센터를 갖춘 병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수술을 하신 분들이 혹시나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더라도 1년, 2년 아니면 그 이상 후에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언제든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90년대나 2000년도에는 이런 평생 시력 보장 서비스가 굉장히 허다했는데 그 병원들이 많이 좀 없어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병원들이 그걸 많이 없앴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서비스거든요. 재수술 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렌즈를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10배 이상 더 어렵게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어서 다른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 더 불편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재수술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만 첫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재수술 센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를 믿고 수술하셨던 분들이 예상보다 다른 결과를 냈으면 그럼 저도 그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재수술을 해드리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꼭 찾아주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다른 병원을 가시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재수술의 상황이 맞이하게 된다면 그 병원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병원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저희 병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직접 댓글을 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쉽게 댓글을 달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댓글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